안녕하세요. 금융 코디네이터 콕집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동차 합의금 조금 더 많이 받는 팁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통사고라는 것은 목 잡고 허리 잡고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를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뼈가 부러진다거나 후유장애가 인정된다거나 이런 사고들은 당연히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가벼운 접촉사고 났을 경우를 상정을 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요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보상가 직원, 특히 대인 보상가 직원이 하루에 몇 건 정도 배당을 받을까요? 작게는 대여섯 건에서요, 많게는 10건 가까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 처리라는 것은 합의를 하거나 면책을 하거나 종결을 하거나 하여튼 셋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 사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가 직원이 먼저 전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요. 작년 3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어떤 병원들은 보상가 직원의 출입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분께서 먼저 요구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약관에 맞추어서 제시하는 것은 보상가 직원의 입장인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피해자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2에서 3주 정도 진단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관련해서 필요한 금액들을 계산하셔서 근거를 대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10만 원 받는 일당을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일주일 정도 놀았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구체적으로 이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먼저 이야기하시면 금액을 가지고 절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사고 건수가 많은데 고객께서 가만히 있는 고객과 먼저 전화하는 고객이 있다면 어느 것들을 먼저 전화할까요? 금액이 나오고 요구사항이 있는 고객을 먼저 전화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큰 사고가 아니고 가벼운 사고 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종결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금액을 내가 생각하는 피해 금액을 이야기해서 그 피해 금액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받으시고 빠르게 사회에 복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시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단 제시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금액과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좀 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 근거를 대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상가 직원들도 먼저 금액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앵커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합의금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소한 팁 두 번째는요. D-3 혹은 D-2를 생각하라입니다. 월말에 그 자동차 보상가 직원들도 마무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D-Day보다는 D-Day-2에서 -3일 정도의 아주 많은 합의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평소보다 돈을 좀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이미 D-Day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게 머릿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을 하는 사람들은 D-2 혹은 D-3일에 웬만하면 내가 처리할 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을 먼저 얘기해 놓고 나면 D-3 혹은 D-2일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연락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오히려 올 초에 사고 났는데 그동안 합의를 못했다. 그러면 D-Day보다 2나 3 정도 됐을 때 오히려 보상가 직원한테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도 합의금을 조금 더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회사들은 월말에 마감이 건수가 많이 모이는 것을 우려를 해서 중간 마감이라고 해서 15일 전후에 한 번 더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 직원하고 통화를 하거나 좀 친해져 놓으시면 이 사람이 어떤 때 전화하고 어떨 때 좀 걱정이 되는지 자기가 먼저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캐치해 놓으셨다가 D-Day-2 혹은 D-Day-3일 날 전화를 해서 평소에 보상가 직원이 이야기했던 금액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이 금액은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합의금 조금 더 받는 소소한 팁 세 번째는요, 합의금 외에 몇 가지 좀 더 요구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안경이죠. 안경은 직불치료비로 깨지고 나면 영수증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약을 타고 나면 약제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보내면 직불치료비로 얼마를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합의금을 먼저 픽스하시고 난 다음에 요 청구서를 넣으셔야 됩니다. 직불치료비 먼저 넣게 되면은 보상가 직원이 그걸 먼저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합의 금액을 이야기해서 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그걸 먼저 고정시켜서 합의 금액을 픽스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직불치료비가 있었는데, 내가 안경이 있었는데, 뭐 내가 뭐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 비용을 보상가 직원도 조금 더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치료를 좀 더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오늘 하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라면 이번 주 주말까지 보증을 요청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 5번 정도 그 병원 더 갈 수 있도록 지불 보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보상가 직원이 대부분 오케이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은 고정돼 있고 치료하는 날짜보다 플러스 3에서 5일 정도 더 받고 약값이나 치료비를 조금 더 받는 그런 소소한 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조금 너무 작은 팁이라서 좀 그러신가요? 근데 가벼운 경상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합의금 가지고 옥신각신 하시기보다는 빨리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시고 본업으로 돌아가시는 게 고객님한테도 훨씬 나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받으시고 좋게 마무리 하신다면 좋은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당신의 금융 코디네이터 콕집이었습니다.